아무래도 최초가 되겠죠. 8K 30프레임 또는 4K 120프레임.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이게 포나레나 발 그 정보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여기에서는 뭐 거의 스펙시트까지 거의 완벽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개는 10월 10일 됐습니다. 어저께 8시 40분에 됐는데 이게 미국 시간이라서 우리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공개가 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폰 아레나를 통해 삼성이 공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런 스펙시트를 어디서 구했겠어. 울트라는 이제 잔망경 줌 및 고해상도 추가 카메라를 최대 100배 줌까지 된다라는 엄청난 기술들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제가 이제 잔망경 카메라가 탑재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비 사용 목록을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글래스와 메탈 재질로 나오게 되고요.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합니다. 76mm라고 하고 두께는 8.8mm 정도, 이제 카메라 범프까지 포함하면 이제 10.2mm까지, 그러니까 카툭 T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10.2mm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갤럭시 S20 플러스에는 이제 글래스와 메탈 재질로만 나오고 두께는 가장 얇은 모델이 될 것 같아요. S20 플러스가요. 7.8mm, 카메라 범프에서는 8.9mm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7.9mm, 약간 좀 뭐 두껍긴 하지만 좀 여기서 도드라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S20 울트라가 굉장히 두껍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수많은 기술들이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껍게 나오는 거는 뭐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뭐 크기는 이런 정도로 세 가지 모델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냥 갤럭시 S20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갤럭시 S11 2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6.9인치를 탑재를 하고 나옵니다. 울트라가요. 6.9인치를 탑재하고 나오는데 7인치에 육박할 정도의 어떤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리고 2K 아몰레드 프리미엄 홀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앞에가 이제 홀 뚫린 그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로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120Hz가 지금 모든 이 기종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가형 모델로 가면 갈수록 아몰레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LCD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가격을 저하시키려는,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아예 하지 않고 또 120Hz를 재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눈길이 좀 가고 굉장히 흥분시키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야, 이거를 뭘 포기하고 좀 더 저가형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시리즈에서 120Hz 재생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 120Hz가 뭐길래 이렇게 흥분을 하느냐라고 하지만, 애플 아이패드 프로 버전에서 보게 되면 120Hz 재생이 되게 유려해 보입니다. 우리 눈이 60Hz 이상을 구분 못할 것이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120Hz까지는 얼추 이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부드럽다라는 놀라움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마치 HD 화질에 길들여져 있다가 4K 화질을 딱 봤을 때 우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60Hz에 익숙해져 있다가 120Hz를 보면 그 부드러움에 감탄을 한다는 거야. 자세히 봐야 보이는 포인트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련돼 보이는 어떤 굉장한 그런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480만 화소 잔망경 우주줌, 최대 10배 광학 및 100배 하이브리드 디지털 배율 초광각 렌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술이 가능해진 이유 자체가 센서 크기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2메가픽셀은 사실은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그렇죠. 센서 크기는 확실히 커진 거예요. 이 1.8이라는 수치는 처음 본 것 같아요. 1.4로 커졌다라는 기사까지 봤었는데 1.8이라고 하면 되게 많이 커진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센서 크기가 커짐으로써 이런 100배 하이브리드 줌 같은 게, 디지털 배율 같은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들이 되니까 디지털로 여기서 10배를 더 땡길 수 있으니까 100배까지 하이브리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디지털 배율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것은 광학으로 10배까지 땡길 수 있고 또 10배를 더 디지털 줌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짬뽕해서 100배까지도 하이브리드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디지털 배율 초광각 렌즈가 들어가고, TOF라고 하면은 이제 그 거리 측정, 빛이 이제 날아가는 그 거리를 측정을 해서 뎁스를 측정할 수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최초가 되겠죠. 8K 30프레임 또는 4K 120프레임. 와 미쳤다 이거 진짜. HDR 같은 경우가 촬영되는 그 원리 자체가 굉장히 프로세스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HDR이란 버전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 4인가요? 거기에서 처음 나왔을 때 카메라 3장을 연속으로 빵빵빵 찍어서 그걸 3개를 합성해 줍니다. 근데 이게 스펙이 안 되다 보니까 3장을 빵빵빵 찍을 때 움직이면 약간 흔들려서 괴이한 카메라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3장 연속 찍는 거를 초당 120프레임을 찍는다고 하면 초당 360장을
장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4K로 그것도. 그럼 진짜 혁명이란 얘기거든. 4K HDR로 12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색하지 않게 4분의 1배속까지도 이제 슬로우 모션을 아주 초고해상도로 즐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부가적인 기능으로서는 비디오 스핀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이제 파노라마 기능을 이제 비디오 스핀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밝은 밤, 그러니까 이제 저조도 카메라, 싱글 포토, 뭐 디렉터스 뷰니까 뭐 어쨌든 전문가 모드겠죠. 올 카메라 원스, 뭐 나이트 하이퍼랩스, 그러니까 야간에도 이제 하이퍼랩스 씬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랑 버티컬 파노라마 이제 수직으로 파노라마를 찍을 수 있는 그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본 기능으로 다들 장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이 모든 기종 이 세 가지 버전 전부 다 8K 30프레임 또는 4K 이게 다 레코딩이 다 가능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센서들이 다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완벽하게 다 공개된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굉장히 디테일한 스펙 사항까지 이렇게 공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프로세서입니다. 근데 이제 스냅드래곤 865가 다 탑재가 되고요. 엑시노스 990도 탑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분의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이 엑시노스 990과 스냅드래곤 865의 스펙 차이가 상당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뭐 어쨌든 뭐 이런 스펙들로 나오고 있어요. 모두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스냅드래곤 865와 엑시노스 990이라고 해서 뭐 스펙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이미 다 거의 뭐 슈퍼급 엄청난 그 성능을 발휘하는 AP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최상급 AP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를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최적화의 문제인 거고, 엑시노스 990을 계속 밀고 있는 이유는 삼성이 자기네들이 개발한 어떤 그 칩셋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그 소프트웨어의 하모니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일단은 일종의 자신감으로 좀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이제 스냅드래곤 이제 외부 그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이제 호환되는 문제들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뭐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지만, 어찌됐든 스펙 차이가 좀 난다고 하니까 세부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딸리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탑재가 된다고 나오고요. 이제 12기가 램을 기본 장착하고 256 기본 저장소를 모두 다 지원을 하며 최소 8GB의 램을 가지고 나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900mAh, 그러니까 울트라가 4900mAh 하고 거의 5000mAh에 가까운 배터리 용량을 자랑을 하고요. 갤럭시 S2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300mAh, 그리고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가장 작기 때문에 4000mAh 같이 안 되는 그 배터리 사이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엄청난 사양들을 모두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1099부터 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출시 가격은 한 뭐 이제 최소 가격이 한 120만 원대부터 시작할 가능성, 아니면 뭐 그 정도 선에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스 유니버스인가? 그분은 도대체 뭐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알아내는 거야? 나 정말 희한합니다. 사실 요 갤럭시 S20 울트라 최저 사양만 해도 256기가를 자랑합니다. 아이폰에서는 무려 170만 원대의 휴대폰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어떤 저장소를 얘는 베이직 스펙으로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1099 12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스펙으로 내놓는 겁니다. 어찌됐든 진짜로 얘네들 경제적으로 이를 갈고 모든 것을 다 잡아먹겠다는 기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애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게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진짜 이거 정도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정도의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 시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진짜 놀랄 노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일단은 좀 쭉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카메라 사양에 있어서는 최소한 놀랍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제 8K 30프레임이 녹화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조그마한 기기에서 한 요 정도만한 기기에서 구현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이미지 처리 능력이 대단해졌는데 휴대폰의 기본적인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갤럭시 S20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근데 긴급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애플이 계속해서 하지 못하는 혁신과 그런 어떤 판도의 변화를 삼성이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뭐 어쨌든 기업 걱정은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그 마진율에 대해서 좀 걱정은 됩니다. 이 정도로 고스펙, 고사양,
고성능 하드웨어를 가지고서 기기를 내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거의 기본가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진짜 놀라운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다른 것보다도 용량 자체가 256기가가 들어갔는데 가격이 이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진짜 놀랄 노짜라는 거예요. 애플 진짜 개쌩 양아치처럼 64기가짜리가 1199달러 막 이런 식이니까 너무 빡이 치는 거야. 삼성에 대해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진짜 이러한 하드웨어적 장점을 애플이 모두 다 흡수해서 가져가면서 가격적인 장점까지 가져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대단한 어떤 그 기계는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혁신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거 뭐 어쨌든 희망사항이니까. 지금 공개된 정보들 한번 쭉 훑어봤어요. 뭐 요약하자면 미친 사양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격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생각난 건데, 고사양 하드웨어를 원하시는 분들은 삼성으로 가셔서 삼성의 휴대폰들을 즐기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정말 전문가들이 8K 영상을 찍기 위해서 삼성 갤럭시 S20을 쓰진 않는단 말이야. 8K라고 하면 사실은 성능은 대단한데 어디다 쓰지가 나오는 거거든. 이거를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해, 엄청나, 하드웨어는 미쳤어, 삼성이 대단해라고는 하지만 전문가들한테 야 이거 8K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걸로 저렴하게 찍으라고 하면 찍습니까? 4K 카메라를 쓰던지 아니면 진짜 아이맥스 카메라를 해서 전문가적으로 촬영을 하고 결과물 아웃풋을 내고 말지, 지금 뭐 휴대폰을 갖고 이런 사람들이 이건 이미지인 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하드웨어만 기깔나게 엄청나게 때려박고 있다라고 하는 신기술의 어떤 선두주자다, 거의 뭐 첨단을 달리고 있는 테크니컬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는 안 보일 수밖에 없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을 하자면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하다는 거지 결국은. 해봐야 뭐 쓸모 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론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삼성은 그러한 하이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자리 잡아가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고사양 스펙을 가지고서 굴릴 수 있다라는 것, 100만원짜리 휴대폰에서 이러한 고사양 카메라가 구현이 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삼성 입장에서는 상당한 광고 효과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쭉 한번 급하게 생방송으로 한번 다뤄봤고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짧게 방송하는데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일단 좀 하고요.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번개 새로운 소식이 계속 들어오는 대로 번개 방송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다들 해주시고요. 방송할 때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안녕, 빠이빠이, 안녕, 빠이롱롱롱.